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4단원이고요.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단원, 3단원, 4단원 중에서 2, 3단원 제일 앞에 부분보다는 4단원은 처음은 좀 쉬워요. 그래서 4단원은 좀 할만해. 여기 생물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4단원은 약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4단원의 중간쯤 보면은요 갑자기 전기 파트 나와요. 그래서 물리 파트 또 나오거든요. 거기가 조금 어려워요. 거기 많이 어려울 거예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쉬워요. 오늘은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태계. 자, 생태계라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생물과 환경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룬 커다란 하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 체계. 이거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생태계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냐? 개체, 생명체 하나. 그럼 이 개체들이 똑같은 개체들끼리 모여있겠죠? 그걸 개체, 군. 만약에 나 개체. 그럼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사람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집. 자, 그럼 군집에는 뭐,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서로 모여있는 게 개체군. 자, 군집은 일정한 지역의 여러 개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해요. 그럼 군집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먹이사슬 관계에 포함되는 애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치? 자, 군집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뱀도 있고, 뱀을 잡아먹는, 아니, 뱀을 잡아먹는 게 아니지. 쥐도 있고, 쥐를 잡아먹는 뱀도 있고, 뱀을 잡아먹는, 뭐가 있지? 독수리. 독수리 뱀 잡아먹나? 네. 아, 진짜요? 네. 아, 안 먹어서 모르겠네. 독수리도 있고, 독수리는 누가 잡아먹을까, 그럼? 혼자 죽어요. 혼자 죽어요? 외롭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라 한다? 군집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개체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이루고 군집을 이룬다. 그럼 군집까지는 뭐예요? 거기서는 뭐예요? 동물들끼리 군집을 이룬 거죠. 그 상태에서 자, 생태계 그럼 뭐예요? 자연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까지 그러면은 누구와? 환경과 그 다음에 생물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까지를 우리는 생태계. 그러면 생물까지만 있으면 우리는 군집, 같은 종류끼리 있으면 개체군, 혼자 있으면 개체. 그래서 혼자 왔니? 네, 개체입니다. 여럿이 왔니? 네, 군집입니다. 아무나 막 섞였니? 네, 개체군입니다. 아니, 이제 군집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할까? 개체, 그럼 생태계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생태계는 생태계? 재미없다. 자, 생태계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는 생물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과 비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생물학적 요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자, 생태계에서 비생물학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빛, 온도, 그다음에 물, 토양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 생물이 아닌 애들. 근데 나한테 영향 주잖아. 빛 들어오고 온도 높고 온도가 어떻고 비 내리고 땅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무슨 적? 비생물적 요인이고. 그다음 생물학적 요인은 생물적 요인에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근데 이러한 생물은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자. 광합성을 하여서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 그거를 우리는 생산자. 생산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식물이 여기에 속하겠죠? 식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플랑크톤이 나오는데 플랑크톤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플랑크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식물적,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생산자로 속하는 거는 거기 나온 것처럼 식물 플랑크톤만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럼 식물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여기에 속할 거고. 소비자. 소비자는 뭐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흡수한다. 좋게 말하면 흡수한다. 나쁘게 말하면 잡아먹는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서 생명체에 필요한 양분을 얻는다. 여기 나온 건 뭐 있을까? 생산자 말고 나머지 것들. 뭐 동물, 그 다음에 초식동물도 여기에 속하겠죠. 식물 먹으니까 당연히 육식동물도 여기에 속할 테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 중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동물 플랑크톤은 헷갈리지 마세요. 플랑크톤도. 자, 그 다음에 분해자. 자, 분해자. 그럼 생산자는 소비자가 먹고. 자, 분해자는 말 그대로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성물을 분해하여서 양분을 얻는 생물 말하는 거고. 분해자는 뭐가 있을까요? 세균, 버섯,
곰팡이 뭐 이렇게 썩었을 때 뭐 이렇게 처리해주는 애들이죠. 얘들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그럼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관계를 따지고 보면, 자, 생태계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생태계 정리해보면 생태계는 다시 비생물적, 그 다음에 생물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생물적에는 뭐뭐 포함되죠? 빛, 온도, 뭐 물, 토양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거고, 자, 생물학적에는 다시 뭐가 있다?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얘네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도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 생태계더라. 여기서는 혼자 독립적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건 뭐가 뭐에게 영향을 줬는지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 그럼 뭐가 될까? 어떤 식물이 토양에서 자란다. 그럼 토양에서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이거 맞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 그 다음 그 2번 생물이 비생물적에 영향을 준 거 뭐 있을까요? 낙엽이 분해되면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흙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생물 간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여기 보시면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메뚜기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개구리의 먹이가 메뚜기라는 뜻이죠. 개구리가 많아졌어.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메뚜기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죠. 그럼 메뚜기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그럼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고 산다 그러면 개구리의 개체수도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들겠죠. 왜? 먹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생태계는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를 구분하는 거.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소비자 구분. 이게 좀 헷갈려요. 소비자를 구분하는 거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한다. 자, 그럼 뭐예요?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거는 다 1차예요. 1차. 그럼 초식동물이 여기에 속하겠죠. 초식동물이 여기에 속해요. 1차 소비자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2차 소비자를 다시 잡아먹는 애는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단 1차 소비자 구분할 때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식물만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는 애는 1차 소비자라 그래요. 근데 가끔 헷갈리는 거 있죠. 잡식성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잡식성. 우리죠, 우리.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죠. 이러면은 식물 먹는 관계에서는 1차로 보면 되고요. 동물까지 먹는 걸로 보면 2차나 3차 소비자로 보면 돼요. 이거는 문제에 따라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됐고 넘겨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대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도록 노력할게요. 여기는. 그쵸? 왜? 괜찮잖아. 저기 책 보여요? 저기 통합과학 책만 부모님이 한 4권인가 5권 갖다 주셨거든요. 진짜 내가 양심적으로 딱 2권만 복사했다. 진짜 나 진짜 착하지 않아요? 그쵸? 괜찮아. 여기 스캔 떠난 거 3권 더 있어. 자, 그러면은요. 저건 좀 이따 주려고요. 불 껐어 이거? 불 껐어? 자, 그러면은요. 자,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자, 생물은요 당연히 빛에도 영향받고요. 온도, 물, 토양, 이거 다 뭐죠? 비생물적 요인이죠. 등 여러 환경에 대하여 환경 영향에 대해 적응하며 살고 있다. 자, 생물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걸 아까 얘기했었죠.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빛과 생물. 자, 빛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빛의 세기. 자, 어떤 지역인데 여기는 빛이 아주 세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빛이 약해요. 그럼 참 웃긴 건 뭐냐면은 뭐가 많어. 그럼 그걸 아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아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나뭇잎도요. 가만 보면 빛이 센 지역에서는요. 빛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다지 빛이 워낙에 세게 잘 들어오니까. 그런데 오히려 빛이 너무 세면 자기가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빛을 필요 없는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걷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이 강한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잎이 두꺼워요. 전체적으로 잎이 두꺼워지는데 어디가 두꺼워지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중학교 때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잎의 맨 위에 큐티클층하고 밑에 여기 울타리 조직까지를 합쳐갖고 큐티클층하고 여기
조직까지 합쳐갖고 여기 울타리 조직까지 다 합쳐갖고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되게 두껍게 발달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잎이 그럼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데서는 요게 좀 얇아요. 왜냐? 빛을 많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빛을 많이 통과시켜서 내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숲의 위쪽에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은 잘 자라고 아래쪽은 맞죠? 위쪽에는 다른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햇빛이 잘 들어올 텐데 밑에 쪽은 다른 것들에 가려서 빛이 좀 약하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숲속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잘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요. 아래쪽에는 빛에 약한 곳에 적응이 잘 되는 식물이 잘 자란다. 또한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받은 쪽에서는 잎의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잎이 얇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이 잎이 두껍다, 얇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비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뭐 빛의 영향이 강하냐, 약하냐를 뜻한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인데, 자, 바다예요. 혹시 이 중에서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해보신 분 있어요? 스킨스쿠버 없나요? 혹시 바다에서는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혹시 건도는 나중에 이거 해보고 싶으면 군대 갔을 때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그 UDT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할 수 있는데. 근데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닷속에는요, 은근히 햇빛이 못 들어가요. 바닷속으로는. 그래서 바닷속으로 햇빛이 많이 못 들어가요.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은근히 몇 미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산호 있죠. 산호는 햇빛 받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호는 보통 5m, 그러니까 보통 수심 5m 내외예요. 여기까지는 햇빛이 잘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깊어지면은 빛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10m 정도 들어가면 깜깜해지기 시작하고요. 20m 들어가면 거의 아무것도 안 비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20m 이상 들어가면은. 자, 그런데 얘는요, 특이한 게 빛은 깊이인데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는 정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될수록 물속에 잘 들어가느냐, 거기 보시면은 얘는 색깔이 잘 안 나와 있네. 자, 여기 색깔이 지금 여러분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색깔이 좀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갖고 계신 분은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얘가 깊이 들어갈수록 무슨 색이 잘 들어가냐면요,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 보시면 파장이 짧은 거 파란색 계열이 여기 잘 들어가요. 청록색 계열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게 무슨 계열이냐, 파장이 긴 붉은색 계열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자,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는 파장이 긴 적곽생이 주로 이용되는 녹조류가 분포하고, 왜냐? 여기는 주로 붉은색까지밖에 잘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는 파장이 짧은 여긴 얘가 잘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 색깔까지가 주로 잘 들어간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붉은색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긴 붉은색은 많이 못 들어가요.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이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을 받아야 돼. 그럼 저런 잘 보이죠? 제 무슨 색이 보이죠? 이게 살색이 보이죠? 그치? 살색이 보이는데 살색이 보이는 이유는 이 빛이 와서 내 표면에서 다른 색깔은 잘 반사를 못 시키고 무슨 색만? 살색만 반사를 잘 반사시켜서 그래요. 맞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빛이 내가 색깔이 보인다는 소리는 그 색을 반사를 잘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식물은 그 빛을 잘 이용을 하려면요, 그 색깔은 반사를 안 시켜야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사는 애들은 붉은색을 주로 잘 흡수해야 되죠. 그럼 붉은색만 잘 흡수하고 나머지를 좀 반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요. 여긴 녹조류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여기는 주로 파란색을 많이 청색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색을 반사시킨다는 소리가 거꾸로 붉은색이 많이 반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들어가는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 가지는 색깔이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얕은 바다에서는 주로 녹조류가 주로 발달을 하고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서 갈조류 다음에 홍조류가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홍조류는 파란색을 많이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녹조류는 주로 붉은색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파랗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여기 심해에 있을 때 색깔이 잘 안 보이고요. 끄집어 내왔을 때 색깔 말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는 물속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어공주도 아니고, 그치? 인어공주애들이 인어왕자는구냐? 어떤 프로 봤더니 인어공주 얘기 나오면서 회 뜨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다 있어? 깜짝 놀랐어요. 뭔 거였죠? 내가 그걸 어디서 봤지? 회 뜨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어공주 얘기가 나와요. 오, 무섭더라고요. 그쵸? 회 좋아해요? 회. 잘 먹네. 회. 회 먹을 줄 알아요? 오, 먼저 회 먹을 줄 아니? 오, 잘 먹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회 못 먹었었는데. 아, 이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회를 못 먹었었어. 저는 얘기해드리겠지만, 그 살아있는 거 소금 어떻게 먹어? 징그럽게. 참고로 소고기도 못 먹었어요. 그 덜 익혀서 피 뚝뚝 떨어. 그냥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건드려 잘 생각해봐. 좋아. 이게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입에 들어가면 씹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럼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느꼈지. 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배고프니까 먹는 게 있다. 현재 18시 25시간 20분째 금식 중이에요. 자, 그러면요